독서 지문이죠. 독서 지문 중에서 인문제재 지문인데요. 글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화제를 챙깁니다. 화제를 먼저 챙기고요.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는 화제를 챙기고 그 화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라는 정보를 챙겨야 돼요. 대체로 이 화제는 퍼뜩퍼뜩 수고합니다. 이 화제는 대체로 주어 부분에 있고요. 요거는 서술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지? 자, 그래서 우리 학원 다니는 아들은 무조건 외우는 말이 있어요. 자, 했을 때, 자, 화제가 뭐죠? 원형이고요. 원형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지? 이건 큰 소리로 답해야 된다. 자, 이거 맞지? 그런데, 자, 봐봐, 이제, 이렇게 S라고, 요걸 내가 P라고 할게. 이제, 앞으로 이거는 약속이다. S라고 P라고 하는데, 원용이는 잘생겼다라고 물었고, 잘생겼다라고 답을 했어. 여기까지 되었니? 원용이는요, 예, 잘생겼어요.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까지 가는 H, 방법이야. How. 어떻게 이거 잘생겼다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을까? 첫째, 보여준다, 직접. 뭐, 묘사한다, 아니면 비교를 한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 자, 이러한 H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 비문학에서는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겠나? 논지가 뭐지? 논하고자 하는 중요한 생각. 논하고자 하는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전개, 펼쳤는가? 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됐지? 자, 비문학 지문의 독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것만 하면은 돼요, 그냥. 요렇게. 제일 먼저 뭐 챙겨라? 화제 챙겨라. 그 다음에 뭐 챙겨라? 정보 챙겨라. 그러면은 보통 S의 P라는 꼴로 제목이 나온다. 자, 원용이의 잘생김. 원용이의 외모. 원용의 외모는 어떻죠? 잘생겼어요. 하고, 이렇게 S의 P꼴로 제목이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갔는가? 라는 논지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이러한 논지 전개 방식이 나오면 이제 뭐도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은, 독서의 방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잘 이해 못했을 거다. 내가 직접 지문을 읽으면서 해줄 건데, 글이 비교 대조 방식으로 가겠다 하면은 독서 방법도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를 챙기면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읽으란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자, 일단 이러한 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자, 그렇다 한번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넣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라고 처음 나왔지. 의문 제기를 합니다. 두 가지지. 뭐하고 뭐다? 약속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돕는 것이 중요한가? 맞지? 자,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에 대해서요. 자, 다시 한 번 더. 글은요. 이까지는 됐지? 글은 대체로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을 가집니다. 처음, 중간의 구성 방식을 가지는 게 있고, 처음, 중간, 끝의 구성 방식을 가지는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안 내려가나?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요놈, 요렇게 해서 글이 맞춰지면은 처음 중간 패턴이고,
뭔가를 마무리를 또 하게 되면 이거는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이지. 따라서 2단 구성일 때도 있고 3단 구성일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화제라는 녀석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기 처음 부분에서 화제가 제시되죠. 이 화제가 1문단일 수도 있고 2, 3문단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 1문단만 처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처음 부분이 1문단이 아니라 2, 3문단까지 화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글의 패턴이 짜여진다라고 안다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제 1문단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 있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뭐 있는가를 설명하겠지. 맞지? 이렇게 해서 처음 부분은 끝났지. 그 다음에 도덕적 갈등 문제가 바로 뭐였노? 여기서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 하고 동일한 말이지. 맞잖아, 지금 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해서 처음이 끝났지, 이제. 하고 난 뒤에 글을 잘 봐라, 어떻게 읽는가? 다양한 관점이 있다 했으니까 이 글은 관점이 뭐 있는가부터 파악해야 되지. 했더니 친절하게 출제자께서는 기억, 니은, 그리고 어딨노? 요렇게, 그지?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 그 다음에 도덕적 자유주의자, 도덕적 원칙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정리해뒀지. 맞죠? 자,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문단 봅니다. 마지막 문단은 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글은 갑니다. 처음, 중간, 끝의 3단 구성이가 처음, 중간의 2단 구성이가. 처음, 중간의 2단 구성이제.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 글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세모로 된 거 맞니? 자, 이 첫 번째 세모가 뭐였다 방금? 원칙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다원주의자. 요렇게 다양한 관점 3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글 읽을 때 내가 주어하고 서술어 봐라 했죠. 자, 일단 문제 풀기 앞서서, 글 읽기 앞서서 일단 큰 틀, 제목만 봅시다. 이 문단 첫 문장 보세요.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뭐뭐라고 말한다. 됐습니까? 이 문단 첫 문장은 전체 3개의 문장인데 서술어들이 보니까 뭐뭐라고 본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누가? 얘네들이. 맞죠? 따라서 이 문단은 제목이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지. 즉 도덕적 원칙주의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문단이지. 그 다음에 3문단 읽어봐라. 3문단은 내나 주어 똑같이. 그지?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을 해가지고 제일 끝에 서술어 뭐니?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랬지. 의의는 가치란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노? 한계가 있다 이라지. 맞죠? 즉 좋은 점도 있지만 뭔가 문제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니?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봅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 봅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제일 끝에 뭐뭐 한다고 본다, 주장한다, 때문이다, 된다는 것이다, 삼는다 하니까 이 문단도 내나 도덕적 자유주의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지. 됐어? 그러고 난 뒤에 또 보세요.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뭐가 있다? 의의가 있다 이랬지. 그래서 한계가 있다도 있지. 이번에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칠판 보세요. 이 글은요. 도덕적 원칙주의자. 자, 이 글은 1번, 2번,
3번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지. 한 세모가. 처음이 뭐였죠? 세모가 무엇인가라는 특징 설명을 하고, 맞지? 그 다음에 의를 얘기하고 난 뒤에 인마들의 뭘 얘기하고 있다?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글이지. 우리 지금 내용 파악하고 있나? 아니면 구조 파악하고 있나? 구조 파악이다. 이거는 글 내용을 이해 못해도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봅니다. 한편, 자,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한다, 말한다, 주장한다 해서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은 도덕적 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에 대한 얘기지. 맞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문단에는 뭐도 있지만은 비판도 있지만 맞지? 의의가 있다 이라고 있지. 맞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쌤이 이제 어떻게 정리했는가 봐봐라. 이 글은 1문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다? 특징이었죠. 3문단이 뭐였노? 의의와 한계지. 그 다음에 4문단도 특징이었지. 5문단이 의의와 한계지. 그 다음에 6문단, 7문단이 뭐였다? 특징이지. 그 다음에 8문단이 한계와 의의였지. 자, 이렇게 쌤 봐봐라. 이 구조 이해했나? 자, 글 읽기에 앞서서 제가 항상 한 얘기입니다. 먼저, 자, 한자 선을 썼다. 먼저, 글의 뭐부터 파악하라? 구조부터 파악하라. 그러고 난 뒤에, 뭐를 읽어라? 글의 내용을 이해하라. 됐지? 자, 이제 다시 합니다. 처음에 했던 거. 여기서 하나만 더 쓰면 되겠지, 이제. 우리가 글 읽는 방식. 먼저 뭐부터 해라? 선, 구조, 후, 내용. 됐지? 그 다음에 또 있대. 여기서 중요한 거 빠질 때 내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글을 읽는 이제 또 요령이죠. 할 때 요 사이입니다. 방금 우리 구조 파악했지? 자, 모든 국어 시험은 제일 처음에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 그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되어 있죠? 그러면은 대학 떨어집니다. 착하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잖아. 글을 읽었어. 물음에 답하려고 보니까 또 글을 읽게 돼. 맞냐? 시간만 허비돼. 따라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친구는 어리석은 학생이지. 항상 문제는 글을 읽으면서 풀어야 돼. 방금 글을 꼼꼼히 읽었나 아니면 쑥 훑었나 그냥. 훑었지 어떻게 생겨먹은 글인가만 보았지. 자 봐봐 칠판. 요 구조를 파악했잖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뭘 봐라. 문제를 보세요 일단. 자 문제 한번 봅니다. 뒤에. 문제를 봐요. 자, 벌써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판요. 자, 이까지는 글을 읽는 요령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 봅니다. 모든 국어 시험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의 형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기했지. 틀린다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요거는 독해 능력을 묻는 거고 요거는 문제풀이 능력을 묻는 거죠. 우리는 방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제 독해했죠. 꼼꼼히 안 읽었지만은 즉 S 챙기고 뭐 챙겼다 P 챙기고 여기까지 가는 H가 뭔가를 봤잖아요. 그죠? 방금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또 보세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물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 형식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무슨 질문이 있다?
어휘 질문이 있어요. 형식에 대한 질문은 글의 화제를 묻든가 제목을 묻는 게 있고요. 한편 글의 논지, 전개 방식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문은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일치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내용을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이해 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 내용을 이해했든 일치했든 가지고 이해를 만약에 했으면 그것을 다른 상황에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대체로 사전적 의미를, 사전적이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것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 중에서, 문제 중에서 뭐는 풀 수 있습니까? 방금. 뭐에 대한 질문은 풀 수 있는 거니? 방금 읽었잖아. 읽었더니 세 가지가 나왔잖아. 그죠? 형식에 대한 질문은 풀 수 있죠. 이걸 제목과 형식에 대한 질문을 풀 수 있는 거 맞니?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봅니다. 이제 이 정도 하고 난 뒤에 문제를 봐란 얘기야. 문제를 봤더니 첫 번째 문제, 이거 풀 수 있어야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벌써? 나오죠? 나오죠? 뭐뭐 하면서 빗금 꺾고 맞죠?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있었나? 한계하고 의의가 있었지. 정답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풀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드렸지. 적절하지 않은 거 드렸잖아. 이 문제는 보세요. 무슨 문제고? 칠판 보세요. 일치 여부 문제지. 이해까지 안 가도 되는 건 맞지. 즉 2문단, 3문단이 기억에 대한 얘기고 4문단, 5문단이 니은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안 읽고 5문단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거는 뭡니까? 6문단, 7문단, 8문단하고만 관련되는 문제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오른쪽 거 보세요. 선택지 1번과 선택지 2번은 도덕적 원칙주의자고 2번과 3번은 도덕적 자유주의자고 4번과 5번은 도덕적 다원주의자죠. 따라서 선지 1번은 2문단, 3문단하고 관련되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마지막 문제는 사전적 의미와 관련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문제 꼬라지를 봤잖아. 문제 꼬라지 봤더니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해결 순서까지 나오죠. 제 말 알겠니? 무턱대고 그냥 잊지 말란 얘기야. 쌤이 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게 읽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지? 자, 글을 다 읽고 푸는 게 참 좋지만 우리의 두뇌 용량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풀어라. 따라서 국어시험만큼은 적어도 왼쪽에 지문, 오른쪽에 문제를 두고 풀어야 됩니다. 항상. 됐지?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고3 아이들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칸막이가 쳐져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시험지를 펼쳤을 때 제시문하고 문제하고 같이 볼 수 있었나라는 게 그때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국어는 항상 뭐더라? 제시문하고 문제를 같이 배치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지? 무슨 말? 자. 2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단 읽었어요. 2문단 갑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제 키워드를 읽습니다. 자, 여러분 봐봐. 세 가지가 나왔지?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나? 그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 뭐 해야 돼? 비교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맞지, 이제? 다시 말해서. 자. 원칙주의자, 자유주의자, 다원주의자가 있다면,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며,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각각 무엇인가를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글을. 이해했지 무슨 말? 그래야지 잘 읽힌다는 얘기죠. 갑시다.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봐봐라.
이성이란 단어 나왔지? 선험적인 도덕법칙이 존재.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반드시 따른다. 된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뭐에 따라 행동하라?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하라. 자, 일단 밑줄 끈 거 봐라.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도덕적 자유주의자와 도덕적 이상주의자에서 어떤 말은 갖고 어떤 말이 다르노 지금? 말 자체만 봤을 때. 원칙, 자유, 다원이란 말만 달라졌지. 맞지? 그렇다면은, 봐봐라. 도덕적 갈등 문제에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들 뭘 중시한다, 그냥? 원칙만 따진다는 얘기야. 원칙. 그 원칙은 바로 뭐다? 도덕법칙이지. 그 원칙은 개인이 처한 상황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 원칙은 어디서나 다 적용돼야 되는 것 맞니? 고1한테는 적용되고 고2한테는 적용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원칙이란 얘기는 보편적인 것 이해됐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지? 언제이든 어디서든 다 적용돼야 되는 거지. 어느 나이든. 2문단 3문단 오겠습니다.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기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이죠. 하지만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존재한다면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하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제 밑줄 끈 거 이해했습니까? 이까지 읽고 이해 안 되면 이제 이까지 읽고 머리 터질 것 같으면 바로 뭐 해야 된다?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어보자. 1번 문제 정답 아까 뭐였고요? 그지? 2번이죠? 맞죠? 나머지 선택지 볼 이유가 없죠? 그냥 딱 나옵니다. 비교했고. 한 개 나왔고 어이 나왔다 이거죠. 그 다음 2번 문제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다. 방금 기억은 풀었죠. 기억이 뭐였나 아까 도덕적인 뭐다? 원칙주의자죠. 자, 그래서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제 뭐 해야 되나? 요거는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풀기 힘들죠. 기억 관련되는 거 보세요. 기억은 도덕적 가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 OX. 맞죠? 기억 같은 경우는 뭐다? 보편적인 규칙이 있었죠. 맞습니까?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기억은 선언적 도덕법칙을 인정한다. OX. O죠? 4번, 5번. 기억은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풀 수 있는 건 보여. 그 다음 또 봅니다. 3번은 못 풀고요. 자, 도덕적 원칙주의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만 풀면 돼요. 먼저. 자, 그래서 셈 볼 때는 아까 기억, 니은이 함께 있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이 문제가 기억, 니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방금 한 문단만 읽고 풀기에는 조금 부적절했지. 따라서 힘들지만은 도덕적 원칙주의와 도덕적 자유주의를 정리를 좀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읽으면은 문제들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죠. 맞죠? 그래서 원칙주의자만 딱 읽고 가기에는 문제 풀기가 많이 버거웠잖아. 그래서 아까 문제를 먼저 봐라는 얘기도 적어도 한 5문단까지는 읽고 난 뒤에 풀면 좋겠구나. 맞지? 그리고 풀고 난 뒤에 나중에 다원주의자는 따로 읽고 풀면 되잖아. 이제 봅니다. 자유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달리 선험적인 이번에는 얘네들 뭐다? 도덕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들은 합의,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거죠. 봅니다. 자, 기억에서는 뭐를 가지고 갈등 해결합니까? 도덕법칙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고요.
기억은 어떤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니은은 개인들의 합의를 통한 상위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공평해야 되고요. 과정이 공평해야 되고, 그래서 상위 원리를 통해서 한다면 다 해결해라 이거죠.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 따라서 도덕적 자유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 속에서 이렇게 뭐 해라? 합의를 해라는 얘기죠. 그럼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참 문제가 또 뭐 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드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규체적 규범과 지침 또한 여기서 또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까지 되었죠? 자, 정리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원칙주의자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까지 읽었습니다. 셈 보세요. 책 보지 마시고요. 자, 글 읽은 거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거 봅시다.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관련된 핵심어들 뭐 있나?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있다. 문제점 뭐지?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어떤 겁니까? 개인들이 뭐 해서 합의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합의라면은 따르라. 맞습니까? 그 문제점 뭡니까? 문제점 뭡니까? 그래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서로 뭐 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여기까지 되었나? 왜? 사람들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냥 글 읽을 때 봅니다. 원칙을 중시합니다. 자유는 개인을 중시하죠. 맞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자는 다양한 얘기 아니겠나? 요 정도만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다시. 자, 2번 문제 옵니다. 2번, 니은은 개인들이 뭐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상위 원리를 만들면은 그것이 규범이 된다 했죠. 3번 왜 정답입니까? 달리 여기 틀렸어요. 기억은 뭐다?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바로 우선순위고요. 도덕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하는 거고, 니은은 뭐라 합니까? 개인들이 서로 뭐 한 것, 합의한 것이 바로 우선순위죠. 맞죠? 따라서 달리가 틀렸네요. 정답 3번입니다. 니은은 인정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맞고요. 기억, 니은은 모두 이것 때문에 나온 것들이죠. 맞습니까? 자, 4번 문제도 뒤에 풀까? 4번 문제는 지금 바로 풀까요?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가까운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자, 얘는 뭐 한 곳에서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지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개인적인 경험 얘기하는 것은 원칙주의자가 아니가. 원칙주의자 아니죠? 원칙주의자는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되죠. 다 무시해야 되는 거 맞지? 보편타당한 원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원칙주의자들은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고, 맞죠? 그 다음 2번, 3번은 도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공정한 것에 의해서 합의한다면은 이거는 따라야 되죠. 3번입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CCTV를 개인적 의리를 한다는 점에서 이까지는 맞죠? 그런데 갑이 양보한다는 말은 이 글에 없죠. 양보 얘기는 이 글에 없었습니다. 맞죠? 모르겠으면 나중에 다원주의 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자, 이제 도덕적 다원주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해결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는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적 지표가 발생하기 어렵다. 가령하면서 자유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한다. 따라서 나왔죠. 이제 아까는 뭐였습니까? 합의였는데 이번에 뭐다? 중재를 통한 타협입니다.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배려가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배려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낼 수도 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자,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은 것을 중시한다. 다원주의자입니다. 보세요. A가 옳다. B가 옳다.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다. 아니면 약속 시간에 지키는 것이 옳다. 이거는 전부 다 도덕적 다원주의자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어느 것이 옳은지 상황에 따라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또 한쪽만 해가지고 이 한쪽 편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관계 훼손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A, B가 아니고 제3의 C 안을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다원주의입니다. 그 이유는 다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다원주의는 어정쩡하지. 지침이 없지 확실하게. 따라서 마지막 문답. 지침이 없는 게 문제란 얘기지. 맞죠? 문제인데 하지만 이렇게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 것은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기회가 있다.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A다, B다가 아니라 제3의 안도 있고 절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원주의가 나왔죠. 그 다음에 봅니다.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누구 입장? 다원주의자 입장입니다. 자, 판사 C가요. 첫 번째 경우에는 얘는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 친구한테 빌려주고는 얘는 지금 안 했죠. 상황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그죠? 맞죠?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던 거죠. 통일된 지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달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에서 우선시한 가치는 뭡니까? 이거는 법률이죠. 그 다음에 나에서 우선시한 가치는 뭡니까? 이거 친구의 어려움을 배려한 거죠. 배려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거 틀렸고요. C도 통일된 지표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그래 쓸데없는 말들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안 풀었던 거. 자, 봐라. 4번 또 이분법적 하지 말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라. 맞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된다라는 이것도 맞죠? 다원주의자 설명이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어휘 문제. 자, 이거 A, B, C, D, E 찾아서 정답 3번. 여기는 이래 되어 있죠. 보장은 이런 뜻인데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뜻인데 잘 보호하여 기르다는 뜻은 보양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 하나 끝냈습니다.